트윈베스트 로빈이야. 오늘 시장은 한마디로 약세. 코스피가 0.7% 상승했고 국면 점수는 0.26이야. 자, 바로 가보자고. 이거 보세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440억, 300억 원씩 순매수했어요. 최근엔 이런 흐름이 아니었는데 오늘은 갑자기 방향을 맞춰서 같이 들어온 거죠. 좀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그럼 이게 왜 중요한지 하나씩. 이제 지수 이야기로 넘어가면요. 코스피는 고점에서부터 25%나 떨어졌어요. 코스피와 코스닥을 시작의 기준으로 비교해봤는데 두 지수 모두 손을 잡고 떨어졌어요. 지금은 저점보다 약 1% 올라온 위치인데 추세가 바뀌었다고 보긴 어렵죠. 하락장이라면 가끔씩 튀는 날도 있겠지만 그럴수록 더 조심해야 해요. 덜컥 들어가면 다시 밀려나는 게 십상이니까요. 이거 보세요. 외국인과 기관은 오히려 매수하고 있어요. 근데 개인은 710억 원이나 팔았죠. 뭐 완전히 떨어지는 게 아니라서요. 이래서 큰 손들이 돌아왔다고 말하기는 아직 좀 이르다니까요. 뭐 외국인도 기관도 조금씩 들어왔지만 개인이 계속 팔고 있는 거 보면요, 시장 분위기 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완전히 끝났다 하기엔 아직 좀 이르지만 이제 좀 봐줄 수도 있을.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600억 원, 970억 원을 팔았고 개인은 4,400억 원을 샀어요. 코스피와 방향이 같냐? 다르냐가 지금 시장 분위기를 읽는 중요한 힌트죠. 개별 주식 말고 ETF는? 화면 ETF 수급으로 바꿀게. 8월 10일 기준 외국인이 130억 원 순매도, 개인이 160억 원 순매수, 기관은 35억 원 순매도이야. 개별 주식이랑 ETF에서 외국인 방향이 서로 엇갈리는 날이야. 이게 포인트지. 종목은 골라 담아도 시장 전체의 통째로 베팅하는 ETF엔 아직 몸살인다. 뭐 이렇게 읽을 수 있어. 지금은 제겐데레요. 제겐데레도 콘도교통 제기넥. 수급 봤으면 팔 준비도 봐야지. 화면 대차장고 추이로 바꿀게. 대차장고는 빌려서 팔려고 쌓아둔 물량이라 오를수록 팔대기가 많다는 뜻이야. 지금 152.3조 원 규모인데 최근 사흘 0.6% 늘어들었어. 팔 준비가 더 쌓이는 건 반갑진 않지. 탁금이 줄어들었네요. 7월 27일엔 109.2조 원이던 게 8월 7일엔 104.2조 원으로 4.5%나 떨어졌어요. 이건 말이죠, 사람들이 주식을 사려고 준비했던 돈이 줄어든 거예요. 예탁금이 줄면 그만큼 시장에 투입될 수 있는 자금도 줄어들 수밖에 없죠. 사겠다는 의지가 약해진 느낌이에요. 그런데 이걸로 뭐가 보여? 사람들이 지금은 시장에 대한 기대가 좀 떨어졌다는 거예요. 예탁금이 줄면 그만큼 주식을 사려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거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장에 밀어올릴 힘이 줄어들죠. 지금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건 장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예탁금이 줄었을 뿐이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시장이었어요. 그럼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 이건 좀 중요한 순간이에요. 오늘 매매 현황을 보자면 이 차트 하나로 우리가 언제 사고 팔았는지 거의 다 알 수 있죠. 회색 선은 코스피 추세예요. 그 위에 초록색으로 칠해진 부분, 이건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바닥턴 신호예요. 코스피가 크게 빠진 뒤에 방향이 위로 꺾이는 바로 그 바닥 상승 초입 순간이죠. 빨간 세모는 우리가 실제로 산 날, 파란 세모는 실제로 판 날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초록 신호가 떴다고 무조건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위에 종목 점수랑 시장 국면까지 허락해야 실제로 사죠. 그래서 세모, 실제 매매가 초록 구간이랑 딱 안 맞을 때도 있어요. 폭락장 한복판이면 신호 떠도 게이트가 막혀요. 오늘은 아직 바닥 상승 초입, 시장 도함수 반전, 신호가 안 켜졌어요. 그래서 국면과 급등 확률로 판단할게요. 국면은 약세, 점수는 0.26이에요. 이 판단을 뒷받침하는 배경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은 수급이 안 좋아서 진입하기엔 좀 어려운 시기죠. 근데 이 지점에서 바닥을 다지다 돌아서는 모양이에요. 뭐 아직 확실하게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관망하는 것보다는 더 주시하는 게 좋아. 이번엔 급등 확률 차트. 오늘 1.8%야. 근데 아직 문턱 70%에는 한참 못 미쳐. 약세장 기본은 관망이고 이 문턱을 넘어야 예외로 들어가는데 오늘은 아직 못 넘었어. 그래서 관망했어. 참고로 이 신호? 최근 60거래일 중 22일이나 문턱을 넘을 만큼 자주 떠. 그래서 이거 하나만 믿고 들어가면 큰 코 다치고 꼭 국면이랑 같이 봐야 해. 실제 성적표랑 매매 이어서 보. 성적표 뜯어보면 시작 자본금 10억 원으로 출발했는데 지금은 10.37억 원으로 올라갔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3.73% 수익을 냈죠. 근데 요즘 흐름은 좀 묘해요. 최근 일주일은 0.14% 올랐지만 한 달 기준으로는 2.44% 빠졌고
3개월 기준으로는 8.27% 빠졌어요. 요즘 시장이 좀 힘들었나 봐요. 오늘은 새롭게 산 종목이 하나도 없어요. 조건이 안 맞으면 그냥 안 사는 거죠. 현금은 9.07억 원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뭐 지금은 수급이 좀 안 좋고 시장이 안정을 찾기 전까지는 매수를 유보하는 전략이었겠죠. 이제 조금 더 지켜보면서 흐름을 감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은 현금을 들고 있는 게 안정적인 선택이었고 앞으로 기회가 생기면 다시 진입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실제로 뭘 사고 뭘 팔았는지 이유까지 딱 정리해줄게. 오늘은 새로 산 종목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판 것도 있어요. 코데즈 컴바인, DS 단석, 첸트로닉스. 세 종목 다 약세장이 더 나빠져서 정리했어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하나 더 사는 것보다 위험한 걸 제때 정리하는 게 훨씬 중요하죠. 이건 그냥 단순히 손해를 줄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더 큰 타격을 받지 않도록 방어하는 전략이에요. 약세장이 지속되면 주가가 계속 떨어질 수도 있고 매수자도 거의 없어서 빠져나오기 어려워지거든요. 쇼공 오를 만한 흐리 열거 기회론이었는데 오르고 기회론이 어떻겠어요. 손절하는 게 오히려 더 현명한 선택이죠. 이런 시장 국면에서는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불필요한 위험 요소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해. 싸게 사는 게 항상 이득은 아니겠죠? 2018년부터 지금까지 전 종목을 분석해보니 싼 것만 고르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도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가격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그 종목이 진짜 괜찮은지 좀 더 봐야 하지. 하루에 10에서 20% 빠진 종목들 중 절반 이상이 익절했어요. 중앙값이 플러스 20%로 이건 꽤 괜찮은 수준이죠. 20에서 29% 빠진 종목은 더 좋아요. 익절률이 59%로 전 구간 중 가장 높은 수치예요. 이건 싸게 살수록 이득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하한가를 보면 좀 다르죠. 손절률이 54.8%, 익절률은 34.7%로 빨간 원안에서 방향이 그냥 획 뒤집혀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손절 기준이 더 낮아서 그런 거예요. 하한가에 빠지면 손절이 더 빨리 실행돼서 익절 기회가 줄어드는 거죠. 이건 결국 수급 상황이 좀 빠르게 움직였다는 뜻이에요. 시장이 좀 냉정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이럴 땐 단기 매매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하한가에서 산 종목들 수익률 중앙값이 마이너스 25%야. 이건 말이 안 되는 수준이에요. 중앙값이 손절선이라는 건 절반 이상이 그냥 손절로 끝났다는 소리죠. 하한가가 뭐예요? 더 빠지고 싶은데 규정이 억지로 막아놓은 거라 다음날 이어서 또 빠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시장이 나쁠 땐 좋아 보이는 종목도 함부로 담지 않아요. 안 잃는 게 먼저죠. 이게 뭐냐면요, 하한가가 빠지는 게 아니라 빠지려는 거를 막아놓은 거예요. 근데 그 막는 규정이 오히려 다음날 또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뭘 해야 할까요? 손절선이 중앙값이라면 절반 이상은 이미 손을 떼야 할 상황이에요. 이거 보세요. 마이너스 25%는 그냥 손절한 게 아니라 손절한 데다 다음날도 또 빠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으면서도 하한가로 인한 추가 하락이 예상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게 뭐냐면요, 시장이 나쁠 땐 좋아 보이는 종목도 함부로 담지 않는 거죠. 안 잃는 게 우선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은 수익률이 마이너스 25%를 기준으로 절반 이상이 손절선에 닿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건 이 상황에서 무리하게 매수보다는 관망이 더 나은 거죠. 안 잃는 게 우선. 손실이란 건 원래 좀 불공평하죠. 화면 보시면요, 30% 잃으면 본전 오려고 43%를 벌어야 해요. 50% 잃었으면 2배? 그러니까 100%를 벌어야 겨우 제자리죠. 억울하지요? 그래서 좋은 종목을 찾아서 사려는 것보다 안 좋은 날에는 손도 안 대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은 그 문이 아주 조금, 딱 절반만 열린 날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뒤로 물러서고 기다리는 게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죠. 오늘 결론 딱 한 줄. 버는 것보다 안 잃는 게 먼저다. 이거야. 참, 이거 실제 계좌 아니고 시뮬레이션인 거 알지? 참고만 해줘. 따라 사라는 거 절대 아니야. 진짜. 그럼 우리 모델은 지금 어떤 종목을 좋게 보고 있을까? 우리 시뮬레이션이 매일 뽑는 강력 추천 목록이야. 먼저 어떻게 고르는지부터 전체 4021개 종목을 싹 다 평가한 다음 상위 0.5%, 그러니까 20개만 매수 후보로 추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여러 모델이 다 같이 좋게 본 5개만 강력 추천으로 남겨. 그래서 다 같이 동의한 종목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오늘의 1위는 에이펙트. 종합점수 0.9994로 그냥 압도적이야. 모델들 사이 의견 차이는 0.10%. 2위는 서한, 0.9990의 코스닥 종목이고 의견 차이 0.08%. 3위 두산우, 0.9988의 의견 차이 0.08%. 4위 코오롱 글로벌,
0.9986에 0.08%. 5위는 DB증권 0.9970의 의견 차이 0.23%야. 자, 여기서 눈여겨볼 게 의견 차이거든. 5 중에 모델들 생각이 제일 딱 맞아떨어진 건 코오롱 글로벌을 의견 차이 0.08%. 제일 갈린 건 DB증권을 0.23%야. 의견 차이가 크면 그만큼 이거 확실해 싶은 거지. 매매 규칙도 알려줄게. 목표 수익은 30%, 손절은 마이너스 25%. 30% 오르면 이익 챙기고 튀고 25%까지 밀리면 미련 없이 끊어. 그리고 5거래일마다 다시 점검해서 점수 확 떨어진 애는 갈아치. 앞으로 조심해야 할 날짜들 짚어볼게. 8월 13일에 옵션 만기일, 8월 13일에 CPI 소비자 물가, 8월 14일에 PPI 생산자 물가가 나와. 각각 2일, 2일, 3일 남았어.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건 CPI 소비자 물가야. 결과가 예상을 벗어나면 금리 방향 기대가 확 바뀌면서 아까 말한 대로 주식이 출렁이거든. 세게 나오면 금리 더 오래 높게 가겠네요 하고 눌리고, 예상보다 부드럽게 나오면 금리 인하 기대가 살아나면서 시장이 반기고. 그리고 8월 27일엔 GDP도 있어. 이런 구간에 미리 들어가서 결과 기다리는 거 우리 스타일 아니야. 확인하고 들어가도 안 늦어. 쫄 거 없어. 자, 그럼 다음으로 가보자. 이건 외국인의 투자 동향이에요. 지금 외국인이 보유한 코스피 시가총액은 2020조 원 정도로 며칠 전에 갑자기 뚝 떨어졌다가 다시 살짝 올라온 게 보이죠. 외국인이 대량 매도했을 때는 뚝 떨어졌고 요 며칠은 일부 매수하면서 반등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지표는 워낙 큰 숫자라서 하루하루의 움직임보다는 전체적인 방향과 기울기를 보는 게 더 중요해. 이건 좀 걱정스러운데요. 시장별로 보니까 온도차가 확 나. 코스닥은 55조 원에서 51조 원으로 6.7% 빠졌어요. 그런데 코스피는 더 심하죠. 20거래일 전보다 9.0%나 줄었는데 이건 좀 심각한 수준이에요. 왜 그럴까요? 덩치 큰 대형주까지 외국인이 빠진다는 건 위험 회피가 시장 전반으로 번졌다는 뜻이죠. 이건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좀 더 큰 흐름이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 나머지 지표들은 오늘 큰 변화가 없어서 빠르게 훑고 갈게. 미국 증시 오늘은 좀 조용했죠. 나스닥, S&P 500, 다우지수 모두 0.00%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좀 답답한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금값은 반대로 움직였어요. 하루 만에 1.31% 올라 4,419달러를 기록했죠. 이거 보세요. 금이 이렇게 빠르게 오르는 건 좀 특이하죠. 왜 그럴까요? 요즘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인 금으로 몰린 게 아니겠어. 금리도 짚고 갈게. 한마디로 금리가 오르면 주가는 늘려. 오늘 미국 10년물이 4.699%, 한국 10년물은 4.303%야. 이거 보면요, 미국 금리가 우리보다 높은데 우리 시장이 왜 안 떨어지지 않을까 좀 걱정되죠. 금리 차가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 계속 눈여겨봐야 할 것 같아. 비트코인도 볼까? 하루 만에 0.13% 올랐어요. 근데 이건 그냥 반등이 아니라 전체로 보면 19%나 떨어졌죠. 이거 보세요. 큰 폭의 하락이. 오늘 내용 쫙 정리해볼게. 우리 시뮬레이션은 누적 3.73% 수익 상태고 오늘 시장 국면은 약세, 점수 0.26이야. 급등 확률이 1.8%로 아직 기준 아래라 예외 조항이 안 열렸어. 그래서 오늘은 신규 없이 지켜봤지. 그리고 위험한 건 정리도 했어. 오늘 3개 팔았거든. 핵심은 딱 하나야. 버는 것보다 안 잃는 게 먼저다. 다음 CPI 소비자 물가 결과 나오기 전까진 서두를 이유가 하나도 없어. 다시 말하지만 이거 투자 시뮬레이션이지 투자 권유 절대 아니야. 참고만. 판단이랑 책임은 언제나 본인 몫인 거 잊지 말고. 자, 오늘도 봐줘서 고마워. 나도 투자 미투인베스트 로빈이었어. 내일 또 보자.